따뜻한 불빛, 맛있는 음식, 편안한 잠자리. 사극 속 주막은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땠을까요? 추위, 소음, 벌레, 도둑. 조선의 나그네들이 하룻밤을 버티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것들. 기록으로 남은 주막의 진짜 모습을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요. 자,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해가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면 길 위의 사람들은 걸음을 재촉했어요. 다음 주막까지는 아직 두어 시즌, 그런데 어둠은 언제나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오는 법이지요.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온 뒤라 진흙이 깊었고 짐을 진 사람들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어요. 마을은 멀었고 주막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해 넘기 전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모두의 발이 조금 더 빨라졌지요. 저 멀리 연기가 보였을 때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른 일이었지요. 해는 이미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고 주막 앞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서 있었으니까요. 방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문 앞에서 누군가 주인을 불렀어요. 주인은 천천히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지요. 주인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둠은 이미 깔리기 시작했고 다음 마을까지는 너무 멀었습니다. 그 순간 안과 밖의 경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주인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마루에 자리 하나 있습니다. 그걸로 괜찮으시면. 대답은 빨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긴 밤이 될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어요. 곰팡이와 땀 그리고 오래된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창은 작았고 환기는 제대로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주인이 손짓으로 안내한 곳은 방이라기보다 벽으로 나눈 칸막이에 가까웠어요. 문은 없었습니다. 천 한 장이 걸려 있을 뿐이었지요. 바닥에는 얇은 멍석 하나가 깔려 있었고 이불은 보이지 않았어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불은 따로입니다. 필요하시면. 사람들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룻밤 묵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불까지 빌리면 돈이 더 들 테니까요. 그런데 밤은 추웠고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물었어요. 얼마입니까? 주인이 대답한 금액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지요. 방 안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지요. 짐을 내려놓으면서 사람들은 서로의 위치를 조심스럽게 확인했어요. 너무 가까우면 불편했고 너무 멀면 추웠으니까요. 결국 모두가 벽 쪽으로 붙어 앉았습니다.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등잔은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기름이 부족해 보였어요. 누군가 주인에게 물었지요. 등잔 기름은 더 없습니까?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없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곧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밥을 날랐어요. 쟁반 위에는 밥 한 그릇과 된장국,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반찬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초라했지요. 밥을 뜨는 순간 냄새가 올라왔어요. 신선하지 않았습니다. 쌀이 아니라 잡곡이었고 그마저도 오래된 것 같았어요. 된장국은 미지근했습니다.
건더기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맛은 싱거웠어요. 김치는 반대로 너무 짰지요.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저녁입니까? 주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항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배가 고팠기 때문이지요. 맛이 없어도 먹지 않으면 내일 길을 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입 떠먹을 때마다 무언가 씹혔습니다. 모래였어요. 쌀을 제대로 씻지 않은 거였지요. 옆 사람이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도 먹어야 합니다. 둘 다 옳은 말이었지요. 먹기 힘들지만 먹지 않으면 더 힘든 게 내일이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그릇을 치웠습니다. 주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을 더 달라고 할 수도 반찬을 더 청할 수도 없었지요. 밤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룻밤이 길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배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다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거였지요. 어둠이 완전히 내렸을 때 소리가 시작되었어요. 옆방에서였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지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연거푸 멈추지 않고 기침이 이어졌습니다. 벽은 얇았어요. 종이와 나무로 만든 벽은 소리를 제대로 막지 못했지요. 기침 소리는 방 안가득 울렸습니다. 잠시 후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코를 고는 소리였습니다. 같은 방 안에 누워있던 낯선 사람이었지요. 소리는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컸어요. 귀를 막아도 들렸지요. 누군가 몸을 뒤척였어요. 멍석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마저 어둠 속에서는 크게 느껴졌지요. 그 무렵 또 다른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문 밖에서였어요.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목소리였지요. 한 잔 더. 됐다. 이제 그만. 목소리는 높았고 웃음은 거칠었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소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잠을 잘 수가 없군. 대답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먼지였습니다. 위층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지요. 발소리는 무거웠고 규칙적이었어요. 오래 걸어서 지친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조차 잠을 방해했지요.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소음은 계속되었고 어둠 속에서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렀어요. 누군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이 밤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그런데 대안은 없었어요. 밖은 더 추웠고 다른 주막은 없었습니다. 결국 견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지요. 밤은 아직 깊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소음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이 느껴졌어요. 가려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등이었어요. 긁었지요. 잠시 후 목이 가려웠습니다. 다시 긁었어요. 그런데 가려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목, 허벅지, 팔뚝. 곳곳에서 가려움이 시작되었지요. 옆 사람도 움직였어요. 그도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상황이었지요. 이불을 들춰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빈대였습니다. 조선의 주막에서 빈대는 흔한 일이었지요. 피할 수 없었어요. 깨끗한 주막은 드물었고 이불을 자주 빨지 않았으니까요. 누군가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저히 못 자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앉아 있어도 물립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었지요. 누워도 앉아도 빈대는 피를 빨았으니까요.
잠시 후 천장에서 또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먼지가 아니었어요. 벌레였지요. 나무 틈 사이에 숨어 있던 벌레들이 밤이 되자 나온 거였어요. 바퀴벌레, 지네, 이름 모를 작은 벌레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몸을 털었어요. 그런데 벌레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천장은 오래되었고 틈이 많았지요. 가려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웠어요. 피부는 붉어졌고 손톱 자국이 났지요. 그 무렵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버텨야 하는데. 대답은 없었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밤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그런데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었어요. 결국 견디는 것뿐이었지요. 밤은 아직 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려움은 계속되었고 잠은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소음은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지쳐서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든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주막은 도둑이 들기 쉬운 곳이었지요. 문은 약했고 감시는 없었습니다. 귀중품을 훔쳐가는 일은 흔했어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 선비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짐이 사라져 있었다고 해요. 주인에게 따졌지만 주인은 책임지지 않았지요. 여기는 주막입니다. 귀중품은 스스로 지키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주막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어요. 손님이 알아서 지켜야 했던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잠들 때 짐을 베개 삼아 안고 잤습니다. 돈주머니는 허리에 묶었고 중요한 물건은 몸에 지니고 잤지요. 그런데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한밤중에 누군가 깨어났습니다. 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발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운은 느껴졌지요. 눈을 뜨고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그림자가 벽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짐을 뒤지는 것 같았지요. 소리를 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여졌어요. 소리를 내면 도둑이 놀라 달아날 거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만약 칼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순간 옆 사람이 기침을 했습니다. 작은 기침이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크게 들렸지요. 그림자가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발소리는 여전히 없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일어나서 짐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없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심할 수는 없었지요.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도둑은 다시 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고 어둠 속에서 기다렸어요. 새벽이 오기를 그리고 무사히 이 밤이 지나가기를. 새벽이었습니다. 가장 추운 시간이었지요. 주막의 온돌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불을 지폈지만 열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방바닥은 차가워졌고 추위가 스며들었지요. 이불은 얇았어요. 몸을 웅크려도 추위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발끝이 시렸고 손이 얼었지요. 옆 사람도 몸을 떨고 있었어요. 모두가 같은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주인을 부르기 위해서였지요. 불을 더 지펴주실 수 없습니까? 주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목소리가 들렸어요. 새벽에는 불을 안 지핍니다. 대답은 짧고 단호했지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추위는 계속되었지요. 사람들은 서로 가까이 붙어 앉았어요.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는 수밖에 없었지요.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겨울 바람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지요. 누군가 이불로 문틈을 막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불이 부족했습니다. 막으면 덮을 게 없었고, 덮으면 바람을 막을 수 없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추위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지요. 손끝이 저렸습니다. 발은 감각이 없었어요. 몸을 계속 움직여야 했지요. 그 무렵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언제쯤 날이 밝을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모두가 같은 걸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새벽이 오기를, 그리고 이 추위가 끝나기를. 그런데 해는 아직 뜨지 않았고 어둠은 계속되었습니다. 추위 속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더 추웠지만 움직이면 체력을 소모했지요. 그래서 최소한만 움직이며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추위를 견디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밤중에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먹은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깨끗하지 않았던 거지요. 화장실에 가야 했어요. 그런데 주막의 화장실은 밖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야 했지요. 어둠 속에서 추위를 뚫고 낯선 곳을 찾아가야 했어요. 일어났습니다. 몸을 움직이자 추위가 더 심하게 느껴졌지요. 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밖은 방 안보다 훨씬 추웠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가야 했어요. 등불은 없었습니다. 달빛만으로 길을 찾아야 했지요. 화장실은 주막 뒤편에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간이 화장실이었습니다. 문도 제대로 없었지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냄새가 심했습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거였지요. 바닥은 불안정했고 어둠 속에서 발을 디디기 무서웠어요. 추웠습니다. 정말 추웠지요. 볼일을 보는 동안에도 추위는 계속되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었지요.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방으로 돌아가는 길이 헷갈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은 거지요.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주막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갔지요. 방 앞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도 춥긴 했지만 밖보다는 나았지요. 자리에 다시 누웠어요. 그런데 몸이 따뜻해지는 데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옆 사람도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화장실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도 같은 상황이었던 거지요. 밤중에 화장실을 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참을 수도 없었지요. 결국 누구나 한 번쯤은 나가야 했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한동안 몸을 떨었어요. 추위에 젖은 몸은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지요. 이 밤이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는 아직 뜨지 않았고 밤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안도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일어나 몸을 폈지요. 온몸이 뻐근했어요. 제대로 잔 게 아니었으니까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지쳐 보였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서리가 내려 있었어요. 밤새 얼마나 추웠는지 알 수 있었지요. 우물가에서 세수를 했어요.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씻어야 했지요. 주인이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저녁과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를 게 없었지요. 밥을 먹었어요. 맛은 여전히 별로였지만 먹어야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다시 길을 떠나야 했지요. 오늘도 걸어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주인에게 돈을 냈어요. 하룻밤 값이었습니다. 결코 싸지 않은 금액이었지요.
주막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하룻밤은 정말 길었지요.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다음에도 또 주막에서 자야 할까?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길 위에 있는 한 주막은 피할 수 없었지요. 옆 사람이 말했어요. 어젯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었지요.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버티며 걸어가야 했어요. 조선의 길 위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건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지요.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따뜻한 불과 맛있는 음식, 편안한 잠자리. 그런 건 없었어요. 있었던 건 추위와 소음, 벌레와 도둑, 그리고 형편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감사해야 했지요. 밖에서 얼어 죽지 않았으니까요. 해가 떠올랐어요. 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걸어갔지요. 오늘 밤도 또 어딘가의 주막에서 묵게 될 거였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실록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주막은 더럽고 누추하여 양반이 머물 곳이 못 된다. 한 관리가 남긴 기록이지요. 공무로 지방을 순회하던 중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견디기 힘들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밤새 벌레에 물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음식이 부실하여 배를 채울 수 없었다. 도둑이 들어 짐을 잃었다. 비슷한 내용의 기록들이 여러 문헌에 남아있지요. 주막의 실체는 사극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주막에 묵었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길 위에서 밤을 보내면 얼어 죽었어요. 주막이 아무리 열악해도 밖보다는 나았지요. 조선시대의 여행은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필요였어요. 공무든 장사든 급한 일이든 가야만 했지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룻밤을 버티는 방법이 주막이었던 거예요. 기록을 보면 주막 주인들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손님은 많았지만 이익은 적었어요. 시설을 개선할 여력이 없었지요. 그래서 주막은 계속 열악했고 손님들은 계속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선시대 길 위의 현실이었어요. 한 선비가 쓴 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막에서의 하룻밤은 집의 한 달보다 길었다. 과장이 아니었지요.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추위에 떨고 벌레에 물리고 도둑을 경계하며 보낸 밤은 정말 길었을 테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여행을 할 때 호텔이나 민박을 예약하고 따뜻한 침대에서 자고 깨끗한 화장실을 쓰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조선시대 주막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극 속 주막은 낭만적으로 그려지지요. 불빛이 따뜻하고 주인은 친절하고 음식은 맛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달랐어요. 추웠고 더러웠고 불편했고 위험했습니다. 그게 기록으로 남은 조선 주막의 진짜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그 하룻밤을 버텨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